이제 방학을 하면서 성적표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그죠? 네, 여기 받아온 성적표를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별 점수 보셨을 건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영어에 관한 이제 시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등부의 공통 경향입니다. 중등부의 공통 경향은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 유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수능형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다양합니다. 문제 유형이 이전에 이제 정형화되어 있던 틀에서 많이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법 문제가 학년 수준 넘어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오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지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문법이 오히려 쉬워진 게 아니라 조금씩 어려워졌다고 이제 보여지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통합 유형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법 문제만이 아니라 어법과 어휘 또는 어휘와 독해, 어법과 독해가 혼재된 형태로서 통합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선지,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선택하는 그 오지선다에서 그 5개의 보기가 대부분 영어로 출제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도 선지에서의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대진중 2학년입니다. 이번 대진중 2학년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대진중 2학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서술형에서 많이 실수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 점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점수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분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서술형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준지 2학년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점수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대준지 2학년이었다면 한 번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총 20문제였고요. 서술형은 7문제였는데 그 안에 소문한 기준으로는 총 10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점수가 배점이 총 30점이었습니다. 다음 서술형의 부분을 주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점수 폭락한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관계대명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접속사 내용이 추가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할 때 학생들에게 미리 주지시켰던 내용입니다. 그 관계대명사 접속사 부분 나왔던 것이 이제 다른 학교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대시라는 접속사였어요. 이 대시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전 시험들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출제가 되거나 실제 이 부분은 고등학교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내신 대비 수업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알아두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본문을 대화문을 변형할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겼던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화문의 형태로서 인터뷰하는 내용의 대화문의 형태로서 아주 긴 지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험지 한 전체 한 페이지에서 거의 한 3분의 1을 그 지문의 길이가 차지하면서 익숙한 내용이지만 형태가 대화문으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영풀이 문제에서 타겟 단어가 아닌 풀이 문장 내에 단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영풀이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단어와의 연결 부분, 이것이 옳게 연결됐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영영풀이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본문에서 찾고, 그런데 그 본문에 찾은 그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 문장에서 중간에 단어를 비워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영영풀이로 제대로 설명을 한 보기를 찾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단계를 한두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여기서도 시간을 조금 지체하고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법이 총 8문제였고 장문이 8문제고 어휘가 4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장문, 그러니까 장문의 서술형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문장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문제에서 실제 지금의 그 중학교에서의 장문 문제, 서술형 문제는 거의 그냥 어법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법 문제로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법과 관련해서 문법의 규칙을 지키면서 문법을 잘 적용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서술형 문제, 그 장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도 다른 학교들을 분석해 놓은 거에서 어법과 장문을 동일하게 문법 문제로 묶어서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게 아닐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 네 문제, 그러니까 단어와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특징이 한데 대진중 또한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중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내신 문제로 들어왔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중 1학년인데요. 사실 1학년은 2학년에 비해서 그렇게 되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객관식 22문제에서 서술형이 6문제, 소문한 기준으로는 이제 9문제, 총 100점 30점이었고요. 근데 대진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괜찮았는데 객관식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 선지가 모두 영어로 출제가 됨으로써 그 영어 문장, 그러니까 평소에 해석을 잘한 친구들은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거고요. 평소에 영어 해석 자체가 안 된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보기를 해석 못해서 답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의 난이도가 이전 중간고사보다 살짝 올라간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법 4문제인데 이 4문제가 서술형 3문제가 완전한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문 9문제, 말 그대로 말씀드린 문법에 포함해도 좋다라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어휘가 8문제 나왔었습니다. 다음, 영남중 2학년입니다. 영남중이 이번에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쉬워진 이제 학교인데요. 다른 학교들은 아까 대진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월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간고사보다 어려워진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영남은 오히려 중간고사를 조금 어렵게 내시다 보니까 기말에서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난이도가 이제 내려간, 조금은 쉬워진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객관식이 17문제였고요. 서술형이 8문제, 이 8문제가 배점이 40점이었고요. 각각 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다른 학교들은 앞에 학교뿐만 뒤에 나온 학교들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30문제 전후, 아니 30문제가 넘어가는 형태였는데, 영남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해봐도 25문제 정도로서 사실 문제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조금 적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영남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능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영남중 2학년 시험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는 거의 영남고 시험지 유형이다. 이거 영남고 시험지인데 중학교권에 영남고 시험의 중학교 버전이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시험지 전체가 고등학교의 이제 내신 시험처럼 수능형으로 바뀐 형태로 완전히 이제 전환돼서 시험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사고 능력을 이제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교육 취지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영남고만의 어떤 이제 전체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남중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저도 선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법과 어휘 그리고 거기에 수능 유형 연습까지도 이제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중 기준으로는 난이도가 무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남중 기준입니다. 영남중은 원래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난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어법 4문제, 작문 8문제, 어휘 5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문 8문제는 어법 문제랑 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이한 점 빨간 줄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월서중 2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분석 내용이 많은 게 조금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조금 월서중 거라고 보기에도 좀 특이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길게 많이 서술을 해놨고요. 객관식 20문제에 서술 8문제였고 소문한 기준으로 무려 18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8점이었죠. 서술량이 서술량 3번과 서술량 6번이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의 문제였는데 서술량 3번 같은 경우는 단어 문제였어요. 단어 문제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단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문법에 맞게 고쳐 쓰는 것까지가 이제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ing를 붙일 것인지 ed를 붙일 것인지 삼신 단수를 쓸 것인지 하는 복합적인 문법적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서술형 6번은 어법 문제였습니다. 문법 문제였죠. 틀린 부분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옳은 문장으로 고쳐 쓰는 것까지 한마디로 단순히 틀렸다 맞다를 찾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20번이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수치에 관해서 묻는 건데 이 부분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꼭 시험을 쓸 때 이런 부분에서 또 연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 자체는 본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월서중 마찬가지로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수능형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영남중에서 나오던 여러 가지 수능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월서중 2학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관계대명사 범위 접속사 추가. 이건 아까 대진중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대진중에서도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월서중 2학년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6문제, 갈로 8, 8이라는 거는 뭐냐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고요. 작문 문제 9개, 어휘 문제가 7개인데, 자, 이것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서술형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서중 난이도 이번에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문에 성적 조금 내려갔다?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한 5점에서 10점 차이로 내려갔다면,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 상승으로 그랬을 수 있겠구나. 물론 거기에서도 본인 점수 유지하거나 점수가 오른 학생들을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 경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월서중 1학년입니다. 월서중 1학년은요. 월서중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이 월서중 1학년의 중간고사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유형이 또 나왔었어요. 일단 객관식 21문제였고 서술형이 9문제, 소문한 기준으로 총 13문제였고요. 배점은 40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점이 십자낱말 퍼즐이 나왔어요. 근데 십자낱말 퍼즐 자체는 원래 이제 다른 학교들, 월서나 다른 학교들에서도 종종 나오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일반적 십자낱말 퍼즐이라 그러면 그 퍼즐을 채운 다음에 어느 줄에 있는 아니면 기호에 따른 어떤 알파벳을 나열해서 단어를 만드는 문제가 이전에 나왔던 유형이라면요. 이번에는 십자낱말 퍼즐에서 찾아낸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번 더 뭔가를 아이들이 사고하고 생각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시간도 조금 더 걸리지만 정확하게 좀 더 뭔가를 알도록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4번이 어휘를 골라서 어법에 맞게 변형. 요건 아까 앞에서 이제 월서 2학년도 그랬고 이제 나왔던 문제가 말 그대로 이제 어휘를 골라서 어법에 맞게, 이거는 시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법에 맞게, 문맥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거였고요. 서술형 6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틀린 거 찾아서 고쳐쓰기였고요. 그리고 서술형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어법 7문제, 작문 11개, 어휘가 5개였습니다. 월암중 1학년은요. 객관식이 22문제였고 서술형 6문제로서 깔끔하게 30점으로 떨어졌고요. 타 학교에 대비 문제수가 적고 월암 기준으로 난이도가 이번에 무난했어요. 이 말은 월암도 영남 못지않게 영남 월서 월암이 사실상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학교였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학교인데 이 월암중 기준으로는 조금 무난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비해서도 많이는 아닌데 살짝 쉬운 감은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좀 어렵게 나왔다 보니까 기말을 조금은 쉽게 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월암중 1학년 나오는 게 아까 대진 그 월서 1학년에서 나왔던 그 문제처럼 어휘를 골라서 단어를 골라서 어법에 맞게 변형하는 문제. 이것을 이제 시제에 맞게 쓰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지켜보시다시피 단순히 뭔가를 틀렸다 맞다 이렇게 찾아내거나 들어간 단어를 찾아서 적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적기나 아니면 지금 이 문제처럼 어법에 맞게 변형해서 쓰라는 것이 문제로 나오는 만큼 아이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을 이제 묻는 그러한 이제 내신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법 8문제, 작문 5문제, 어휘 5문제였습니다. 조암중 2학년입니다. 조암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조암이나 대진이 일반적으로 시험이 쉽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대진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했지만은 대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진 중답지 않게 난이도도 그렇게 무난하진 않았는데 일단 서술형 점수를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암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소 조암중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쉽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난이도였거든요. 우선 객관식 21문제였고요. 서술 6문제에서 소문한 기준 8개였는데 총 33점이었고요. 관계대명사 범위에서 의문사.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암중에서 나오지 않던 정도의 난이도의 어떤 복합적인 문제, 문법 문제가 어법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범위였는데 의문사가 같이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 어순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요. 지금 2022 교육과정 전에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중학교 3학년에서 주로 많이 나왔고요. 물론 2학년 2학기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학기 기말고사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죠. 물론 학교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아니면 수업 시간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설명은 하신 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그리고 서술형 2번이 어법 틀린 거 찾아서 고쳐쓰기. 자, 이거 지금 이제 반복되죠. 지금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법 문제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 쓰는 것까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 5문제고요. 작문 5문제, 어휘 2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법에서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암중 1학년은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무난한 시험이었어요. 게다가 중간고사보다도 쉬웠고요. 사실 이번에는 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식 21문제에 서술형 6문제, 소문한 기준 똑같이 6문제에 35점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법이 근데 실제로 딱 이게 어법 문제다 할 만한 게 사실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법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본문 내용을 알고
알고 있으면 교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겠구나. 물론 선지에서 영어로 이제 된 선지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독해가 평소에 안 된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특이할 만한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1, 2학년 마무리하고요. 중학교 3학년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큰 기조에서 변화도 없고 학교별 난이도가 거의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 때도 이제 학교별 난이도가 월서중이 한동안 조금 덜 어렵게 나왔다가 갑자기 중간고사 때 다시 어려워졌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기말도 여전히 어려운 시험으로 돌아와서 계속 어렵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유형과 전반적 출제 경향도 중간고사와 별 다름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수능형 문제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친구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등부 공통点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유형, 즉 수능형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어법 문제가 학년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평소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의 어법의 독해 혼합 아까 보셨죠? 선지대부 영어 출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 기본 실력을 향상시켜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새로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교과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때 학교에서의 영어는 최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등부는요, 조금 이제 간단히 할게요. 고등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체 설명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진고 1학년은요, 보시면은, 대진고 1학년은 시험 범위가 교과 2단원에, 교과 2단원에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갔고, 부교재가 2단원 들어갔습니다. 시험 범위 양은 중간고사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설명을 못 보신 분들은, 기억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대진고가 대진고 탑재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한마디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지문이 선생님도 물론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고는 하셨는데 중간고사 때 약 한 5개 정도 그리고 이번 기말에 약 3개 정도가 이거는 외부 지문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한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 학기를 두고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아이들 말을 근거로 얘기를 했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현금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계속 약간은 대진고의 그 전에 어떤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시험으로 그렇게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남고 1학년은요, 시험 범위 교과 2단원 6월 모의고사에 부교재가 거의 한 권 분량이 다 들어갔고요. 시험 범위가 계속 많습니다. 기본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힘들 거고요. 중학교 때 기본을 다지고 올라오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든 형태고요. 상원고 2학년은 시험 범위가 교과 2단원의 6월 모의고사 부교재였습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늘 그렇듯이 지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잘하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부의 공통 경향은요. 성적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층이 없어요. 이게 중간층이 없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시험기간 대비만으로는 시험기간에 짧게 그 대비하는 것만으로 좋은 성적 받기 힘든 구조로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범위 자체에 이제 지문 양이 많은데다 특히 영남고 같은 경우에 지문 양이 엄청 많아요. 이 시험 기간 안에 내가 해석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이 평소에 독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이 그 양을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몇 회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최상위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그 많은 지문이지만 그 학생들이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지문을
최소 2회독에서 3회독, 어떤 학교 5회독까지 하고 문제까지 풀고 시험을 치거든요. 하지만 이게 해석이 안 된 친구들은 그 지문을 한 번씩 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친구들에게 이걸 한 번 다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2번, 3번 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을 오는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진 학생도 있고 영남 학생도 있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공통점 뭐냐면 실제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다 제대로 보고 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지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결국은 제대로 학습을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독해 수준을 올려놔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제 저희 학원도 그래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해석 일일이 다 그 모든 이제 범위에 있는 그 지문들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석 내용을 다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단어가 없는 그냥 매끈한 지문을 다시 주면은 그 단어에서 막혀서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단어에서 또 막히는 거죠. 결국은 이 학생들 실전에 가서도 연습한 만큼의 어떤 실력은 또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법은 사실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항상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관계대명사나 가정법이나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러니까 준동사 파트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만 내가 제대로 봐도 사실 점수를 얻는 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근데 물론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성적이 사실 내가 되게 상위권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사실 문법보다는 어휘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대비에 기억해야 될 거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지금 중3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성적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고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생계부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 흔히 세특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2028 그 입시에 대해서 그 대학별 전형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성적만 보던 교과 전형이 많이 축소되고 아예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자체를 없애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5등급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런 거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적만 보는 것이 축소됐습니다. 인성과 면접이 키워드를 많이 구성하고 있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담임선생님 써주신 행동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행특에 많이 이제 의존한 면이 있고 이것이 또 면접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인성과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실력을 보겠다라는 그래서 학교 성적 자체가 뭔가 이제 그 세분화돼서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대학에 불러서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성적이 조금 더 보완할 길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로를 빨리 결정한 거. 저희 재원생들 부모님들께 저는 주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진로를 빨리 정해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서 바뀔 수도 있고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2학년 때 시작되는 선택 과목과 진로 활동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 선에 이제 선택을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들 지금부터 이제 선택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설해야 되는 그 수업을 정하기 위해서 가신청을 받고 그것을 또 추리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거의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이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이 시기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그 전에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화 과목 선행 정도도 진로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문이과 구별 없이 수능을 동일하게 응시합니다. 그래서 문과 쪽이라도 수학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를 하긴 하지만 수학은 지금 우리 아이 중학생이라도 지금부터 해서 고3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계속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수학입니다. 수포자담 수학을 포기해서는 사실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기본을 잘해야 되고요.
최근에 수능 영어 1등급이 절대평가가 된 이후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최소 8%에서 10% 정도의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수능 영어나 육모, 국모에서는 1등급 자체가 고3들이 3-4% 많이 나오면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능 영어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지난해까지도 너무 이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가서 영어를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성적 굉장히 올렸다. 그 학생을 굉장히 칭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영어를 잡아놓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어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건 내신 성적 잘 받아놓고 생각하는 것. 이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가장 잘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은 굉장히 피곤해요. 내신 성적 잘 받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다른 것들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어머니께서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